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한국 증시 단기 급락 후 저가 매수세 유입, 대주주 요건 재검토 가능성 부각입니다. 어제는 반등의 하루였죠. 금요일 양시장 4% 가까운 하락을 겪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코스피 일봉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금요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 추세 이탈이 우려스러웠던 상황에서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박스권 내로 수렴이 된 건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했죠. 수급을 주도한 건 기관이었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양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는 점으로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이 고르게 분포됐다는 거겠죠. 자,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는요.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워낙 부진하게 나왔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추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오히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는 보도들이 있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대책 마련을 언급하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죠. 이런 뉴스 속에서 시장은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거란 점과 수정 가능성에 한 표를 준 겁니다. 글로벌 기관들 사이에서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계 CLSA의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분석입니다. 두 IB 모두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모건 스탠리는요. 밸류업 정책 지속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어렵다고 강조를 합니다. 시티 역시 밸류업과 180도 상반된 정책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세제 개편안 논란을 이유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신흥시장 전체 비중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이런 의견은 결국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8월 14일 입법 예고에 26일 국무회의 의결 등등 세제 개편안 관련 남은 일정들과 함께 수정과 관련된 기류 변화들을 기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오늘장으로 좀 맞춰서요. 오늘장을 움직일 무버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간밤 뉴욕 증시도 어제 우리처럼 고용 쇼크를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금리 선물 시장 CME 패드워치의 좀 전망을 체크를 해보면요.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어느새 92%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80%까지 올라갔던 확률이 간밤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늘어난 걸 반영하면서 이렇듯 추가로 상승폭을 키운 건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기술주 중심의 쏠림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AI 소프트웨어주인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시장에도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실적은요,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매출은요, 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8%나 증가를 했고요. 팔란티어가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 여기에 연간 가이던스도 올려잡았습니다. CEO의 발언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Rule of 40, 즉 40% 법칙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40% 법칙이란 IT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 마진을 더했을 때 이 합이 40% 이상이면 기업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투자 지표인데요. 이를 94%로 압도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AI에 힘입어 정말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팔란티어. 시간에 걸해서 현재 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죠. 결국 방향성은 AI라고 시사하는, 그리고 또 AI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하듯 개별 종목단에서는 두산이 엔비디아에 이어 아마존의 CCL, 즉 동박 저층판을 납품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CCL은요, AI 반도체 핵심 소재로 2031년에는 시장 규모가 52억 달러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이 아마존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고 이르면 3분기 중에 주문이 이뤄질 거란 보도가 나왔던 건데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좀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팔란티어의 역대급 실적, 그리고 어제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발표, 두산의 아마조향 수주 가시화가 보여주는 AI 열풍이 AI주,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오늘장 관련주 투자 심리 자극으로 이어질지 개장 직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고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주중에 여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보겠습니다. SK가스가 12%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장마감 후에 호실적 발표로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잠시 뒤 자세한 실적 내용 특징주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HJ중공업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규장에서 16%대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5% 가까이 추가로 오르면서 시초가 대비 22%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인수 대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높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은 메인마켓에서 약보합이었다가 애프터마켓에서 2.43%대 강세 시연해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로 바이오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6.37%로 강세, ABL 바이오도 3.77% 상승불 켜줬습니다. 인공지능 비전기술 업체 PII는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알리면서 5%대 강세,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는데요. 많은 거래량 보여준 그린소스입니다. 메인마켓에서 20% 급등, 애프터마켓에서도 3.64% 강세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 몰렸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전반적인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어제 장마감 후에 호실적 발표하면서 무려 12%나 올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207억 원으로 기록했는데요. 작년에 비해 157% 상승했습니다. 트레이딩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시황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을 확대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8월 4일인 어제는 주당 2,000원의 주당 현금 배당 기준일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경기도 용인에 구축한 19.8메가와트 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국내 최대 수준의 연료전지 발전 설비 중 하나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LNG 개지를 통해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에 투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SK가스는 그간 LPG 수입,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으로 출발해서 이 LNG 발전과 친환경 연료 믹스를 지속 성장해오고 있는 점 특징적인데요. 과연 단기 급등을 넘어서 장기 상승세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판단해 보시죠. PII는 2차 전지 분야에서 불량률 제로에 가까운 정밀 검사를 구현해내는 기술력으로 유명한데요. 국내 대형 2차 전지 3사의 독점 수준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정밀 공정을 요구되는 산업 전반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장마감 후에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알리면서 5.42%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시설자금 250억 원과 운영자금 21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이 이번 전환사채 발행의 목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시설자금은 검사 장비 제조와 테스트 인프라, AI 연구에 3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사님 먼저 SK가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배경도 좀 궁금해지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207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거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한 50%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 측이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던 원인으로 미중 관세 분쟁 등 시황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딩 확대로 실적 호조가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1분기에도 사실 컨센서스를 13% 이상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그때도 트레이딩 부분과 발전 부분의 호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SK가스는 아시다시피 국내 LPG 공급 대표 가스사로서 사실 LPG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본업에서 부족한 이익을 해외 트레이딩으로 충당해 왔는데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SK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이게 지역 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절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요.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 LPG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뒤 5월에는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때 이제 다른 지역이었던 사우디 가격은 안정적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양 지역의 스프레드를 활용한 트레이딩이 좀 가능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계절 간의 차이는 가격이 싼 비수기의 물량을 많이 확보한 이후에 성수기인 겨울에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SK가스는 기존 LPG 가스에서 이제 LNG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트레이딩 영역도 LNG와 또 ESS를 활용한 전력 트레이딩 기회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익 규모는 향후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과 비례해서 주가도 상승해서 과거에는 PBR 0.5배 수준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0.8배까지 상승한 점,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과거 대비 낮아졌다는 점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이지만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수익 같은 경우가 이제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항상 이제 인력과 관련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익 성장과 함께 주가도 같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PI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5.4% 상승했는데요. 공시 내용을 보시면 표면율이 0%고요. 또 4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하는데 전환가액이 현재 가격보다 높은 8,944원이고요. 또 주가가 하락해서 전환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때도 최저 조정 가격은 8,050원으로서 현재 가격인 8,290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만일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목적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500억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2월에 상장한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PI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PI는 이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증시 입성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공모가를 대폭 낮춰서 직상장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IPO로 조달하는 금액이 스펙 합병보다 줄어들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PI가 이제 작년 매출액이 1,240억 원에 94억 원의 영업이익, 10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36억 원 적자 전환합에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매출액 증가와 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이슈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2분기 실적 확인 이후 투자 전략을 좀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PI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K-팝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0여 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OST는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앨범과 싱글 동시 1위 달성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흥행이 더 특별한 이유,
단지 애니메이션 한 편의 성공이 아니라 K-팝의 밸류 체인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해 완구 사업 진출을 예고했는데요. K-팝은 이제 노래가 아닌 산업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흐름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엔터주 및 음원 관련주는 대표적인 관세 회피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K-팝 관련주에 대한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해당 소식에 전일장 탈플라스틱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요. 섹터 내에서 세린 BNG가 11%대, 삼육물산이 5%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목표로 2022년부터 추진돼 온 국제협약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이 될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을 명시적으로 정할 것인지, 또 일회용품과 특정 화학물질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협약 이행 재정은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입니다. 이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번 회의 이후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주 흐름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캐대언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OST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요 수록곡인 골든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2위까지 오르면서 앨범과 싱글 차트 동시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울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캐대언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캐대언의 놀라운 성적의 의미가 이제 K-팝이 특정 그 집단에서의 수요만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화되면서 글로벌 대중문화로 진입했다는 그런 시사점을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캐대언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완전한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지만 K-팝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대장 격으로 이제 관련주로 부각되는 스튜디오 미르 역시 캐대언 활동이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는 엔터주에 좀 직접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엔터주들을 모아놓은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BTS 완전제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시총이지 하이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팝, K-컬처 관련된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개최가 됩니다. 지금 여러 국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의 흐름은 긍정적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이제 어떤 협약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협약을 찬성하던 입장이었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교체되면서 지금 산유국 쪽으로 약간 입장을 좀 선회했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수결로 표결이 바뀌는지도 좀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번 회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협약이 성공된다면 내년 전권 외교회에서 협약이 채택되고 또 각 나라에서 비준을 거쳐서 국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비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세린 BNG, 삼육물산, CTK, 에코플라스틱, 한국 패치지 등이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제네바 회의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관련 뉴스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둬야 되겠지만 협약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재료 노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